여러분, 겨우 10년밖에 안 된 거의 신축에 가까운 다가구 주택이 인제대학교에서 도보 20분, 약 1.4km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감정가 13억 3천만 원짜리가 무려 64% 폭락, 지금 8억 5천에 낙찰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임차인 보증금이 최저입찰가보다 더 많이 잡혀 있어 만약 이 물건을 낙찰만 받는다면 투자금 0원, 말 그대로 내 돈 한 푼 없이 매월 300만 원 가까운 수익이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건물은 대로변에 딱 붙어 있어 시인성이 좋고 외관도 깔끔해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물건입니다. 겉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시설 교통 임대 수요 가격 메리트까지 갖춘 말 그대로 경매 투자자의 눈이 번쩍 뜨일 물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잠깐 지나치면 누군가는 이 기회로 인생이 바뀔 수 있고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물건의 기본 정보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소개드릴 물건은 창원지방법원 경매사건 번호 2024 타경 103,014번 물건이며 사건 내 여러 개의 물건이 있는 것 중에 4번 물건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데 동일 사건 안에서 여러 물건이 있을 경우 다른 물건과 구분을 위해 물건 번호를 따로 만들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경매장에서 입찰용지에 사건 번호를 적을 때 반드시 사건 번호 뒤에 있는 빈칸에 4라는 숫자를 꼭 적으셔야 합니다. 만약 적지 않고 낙찰이 된다 해도 낙찰 취소가 되고 후 순위가 낙찰을 받게 됩니다. 본 물건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362-26 물건 종류는 다가구 주택, 감정가는 13억 3,019만 5,800원 13억 3천만 원이며 현재 3차 최저입찰가는 8억 5,132만 4천 원, 감정가 대비 약 64% 수준까지 하락하여 진행됩니다. 입찰일은 2026년 1월 7일 오전 10시, 경매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준비해야 할 보증금은 8,514만 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366.002약 110.72평, 건물 연면적은 638.41약 193.12평이며 매각 조건은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채권자는 농협이며 채무자 겸 소유자는 이님이십니다. 청구 금액은 약 23억 987만 원입니다. 1차 2025.10, 22, 2차 2025.11, 26 모두 유찰되었으며 현재 3차 진행 예정 물건으로 가격 메리트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여러분, 본 건물은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이며 외관은 깔끔한 석재 마감으로 되어 있어 10년 된 건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준신축 감성이 물씬 나는 곳입니다. 1층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어 16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어 공간도 매우 넉넉합니다. 입주자들이 눈비 걱정 없이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은 6세대, 3층은 4세대로 모두 16세대가 입주할 수 있으며 모든 세대가 원룸 또는 1.5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김해 지역의 대표적인 임대 수요층인 대학생, 직장인, 젊은 신혼부부까지 고르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건물 앞은 폭 20m 이상의 대로변과 맞닿아 있어 시인성과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대로변 상권에는 카페, 음식점, 편의점, 병원, 약국 등이 걸어서 13분 거리 내에 모두 밀집해 있어 세입자들이 생활하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특히 건물에서 도보 약 20분, 차로는 약 5분이면 도착하는 인제대학교와 인제대 역세권을 동시에 품고 있어 대학생 수요가 꾸준하고 공실 위험이 매우 낮다는 점이 이 건물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해안 옥체험관, 공원, 산책로까지 인접해 있어 자연환경도 우수합니다. 도로 하나만 건너면 바로 KCC 멀티상가 등 활발한 상업시설이 형성되어 있어 밤에도 조도가 확보되어 있고 치안 또한 안정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건물은 입지, 상권, 교육, 교통, 편의시설 그 어떤 요소도 빠지지 않는 전형적인 임대 수익 특화형 건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건물을 낙찰받으신다면 입주자 모집에 대한 걱정 없이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가능한 구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경매 물건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권리 분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단계는 단 1cm만 틀려도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부에는 여러 권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보셔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2015년 7월 13일 농협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 근저당권 2억 6천만 원. 이 권리가 이 건물의 말소기준권리, 즉 경매에서 다른 모든 권리들이 살아남을지 사라질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여러분,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잡힌 권리가 있다면 그것이 선순위가 되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권리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2015년 7월 13일보다 앞선 권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즉, 선순위 권리 지이하로 권리 구조가 매우 깨끗한 물건입니다. 오히려 2015년 이후에 잡힌 가압류, 임차권, 각종 채권들은 많이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설정된 후순위 권리들이며 경매가 진행되면 전부 소멸됩니다. 여기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는 단 1원도 없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차인이 많으면 보증금 물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임차권 설정 있으면 낙찰자가 대신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임차인이 힘을 가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전입점유. 이 모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빨라야 대항력이 생기고 그때 비로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어떻습니까? 전입일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 0명, 확정일자가 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 0명, 대항력 있는 임차인 0명, 즉 보증금 인수액 0원, 임차인 전원 후순위, 낙찰자 부담 지이하로 완벽합니다. 임차인이 15명, 18명 많아 보이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단 한 푼도 인수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임차인들의 배당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 배당표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낙찰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낙찰자는 건물만 인수하면 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 2015년 7월 13일 농협 근저당 선순위 권리 없음 권리 구조 안전 보증금 인수 없음 임차인 전원 후순위 이 물건의 가장 큰 장점 바로 권리 구조가 완벽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제가 실제로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출은 얼마나 나오는지 가장 궁금해하실 돈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은 경남 김해시 여방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이며 현재 3차 최저 입찰가는 8억 5,132만 원입니다. 오늘 계산은 이 금액에 최저가로 낙찰받는다는 이상적인 상황으로 가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대출입니다. 경매주택은 통상 낙찰가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억 5,132만 원에서 70%를 계산하면 대출금은 약 5억 9,59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생각보다 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네 하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총 18개의 방이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할 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방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당 500만 원으로 잡으면 18실 기준으로 약 9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은행은 이런 명도 리스크를 고려해 대출을 그대로 70% 풀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70%에서 방빼기 비용만큼이 차감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실제 실행될 수 있는 대출은 약 5억 544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즉 명도 비용은 처음부터 내 돈으로 부담해야 한다기보다 대출이 줄어든 만큼 자연스럽게 우리가 더 넣어야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취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취득세를 3%라고 알고 계시지만 주택은 금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 물건처럼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총 2.2%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8억 5,132만 원에 2.2%를 계산하면 약 1,872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과 등기 비용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제 총 취득 비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낙찰가의 취득세와 법무 비용을 더하면
약 8억 7,105만 원 정도가 되고 여기서 실제 대출 5억 544만 원을 빼면 결국 제가 준비해야 하는 자기 자본은 약 3억 2,561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방 빼기 비용인 9천만 원은 따로 내는 비용이 아니라 대출액이 그만큼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본에 포함된 구조입니다. 즉 3억 2천만 원을 준비하면 이 건물의 명도까지 모두 해결하고 월세 수익을 받을 준비가 끝나는 셈입니다. 대출금과 내 투자금을 모두 합하면 8억 3,10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전체 투자 금액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자본 구조입니다. 이제 이어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즉 내가 3억 2천만 원을 넣었을 때 매달 현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월세 수익과 공실 리스크, 대출이자 운영비까지 모두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설레고 또 가장 현실적인 구간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여기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고 싶으시거나 경매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실전경매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혹시 경매 물건을 검색이나 분석을 하시다가 의문이 있으면 실전경매연구소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해 두셨다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실제 준비해야 하는 금액이 약 3억 2,561만 원, 그리고 실행 가능한 대출금은 약 5억 544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금액의 연 4% 이자 기준으로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월 단위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이 돈을 벌어오는 속도보다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속도가 더 느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출 5억 544만 원에 대한 연 4% 이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5억 544만 곱하기 4%면 1년에 2,021만 7천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월로 환산하면 약 168만 원입니다. 즉, 이 물건을 보유하면 매달 약 168만 원의 이자를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내 돈자기 자본 3억 2,561만 원입니다.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4%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3억 2,561만 곱하기 4%는 연간 1,302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월로 환산하면 약 108만 원입니다. 즉, 내가 이 건물에 넣은 내 돈의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월 108만 원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이 건물에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넣어두었으면 월 108만 원을 그냥 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모두 합치면 대출이자 168만 원 더하기 자본이자 108만 원이면 매월 276만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이 물건이 투자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월 순수익이 최소 276만 원보다 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산할 월세 수익에서 이 금액을 빼면 실제로 통장에 남는 순수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76만 원이 마지노선이고 그보다 많이 남으면 성공적인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투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 흥미롭고 재밌는 구간입니다. 앞 단계까지 우리는 이 건물을 인수하는데 제 돈 약 3억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까지 확인했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보증금이 이렇게 많은데 혹시 대출을 아예 없앨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계산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건물의 보증금 총액은 10억 4,5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실제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한 대출 금액은 약 5억 5,400만 원 정도였죠. 그렇다면 세입자 보증금이 입금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으로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도 돈이 남습니다. 보증금 10억 4,500만 원에서 대출 5억 5,400만 원을 갚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금액은 약 4억 9천만 원입니다. 즉, 대출은 사라지고 오히려 내 계좌에 현금이 남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넣은 자기 자본은 약 3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남은 4억 9천만 원에서 제 투자금을 회수하고 나면 여전히 1억 6,500만 원이 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건물을 얻었고
제 돈은 모두 회수했고 오히려 1억 6,500만 원이라는 여유 자금까지 손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건물은 공짜로 갖고 현금까지 생기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제 남은 1억 6,500만 원을 어떻게 굴릴까요? 요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이자가 연 3.5%에서 4.5% 사이인데 우리는 보수적으로 연 4%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 6,500만 원을 4%에 넣으면 연 660만 원, 즉 월 약 55만 원의 이자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 건물의 월세 수익을 더해 보겠습니다. 현재 월세 총액은 약 104만 원입니다. 이자 55만 원을 더하면 제가 이 건물에서 매달 받는 현금은 약 15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부채 건물주가 되고 월 159만 원의 현금 흐름을 얻는 구조가 됩니다. 대출은 보증금으로 정리되고 투자금은 회수되고 건물은 제 것이 되고 돈은 매달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물건은 건물이 아니라 매달 159만 원을 찍어내는 현금 창출 기계다.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건물을 매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물건을 개인 명의로 3년 보유했다가 매각한 경우, 그리고 법인 명의로 취득 후 바로 매각한 경우, 과연 여러분 손에 얼마가 남는지 숫자 하나씩 천천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상황부터 다시 잡겠습니다. 이 물건의 매각가는 13억 3,019만 원, 우리가 실제로 이 건물을 취득할 때 들어간 전체 투자금은 8억 3,105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매각 차익은 약 4억 9,914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세금이죠. 투자는 수익보다 세금 계산이 판을 뒤집습니다. 첫 번째, 개인 명의로 3년 보유 후 매각한 경우입니다. 개인으로 보유할 경우 3년 이상이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6%가 적용됩니다. 매각 차익 4억 9,914만 원에서 6% 장특공을 적용하면 약 2,994만 원 정도 절세 효과가 있고 이를 제외한 과세 표준은 약 4억 6,900만 원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4억 6천 구간은 42% 세율, 그리고 누진공제 3,960만 원이 빠지며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약 1억 7,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로 3년 보유 후 매각했을 때 매각 차익 4억 9,914만 원에서 세금 1억 7천만 원 정도를 제하고 여러분 손에 들어오는 실제 최종 금액은 약 3억 2,70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 하나 더. 3년 동안 월세가 발생했다면 연 1,900만 원씩만 잡아도 3년간 약 5,700만 원의 임대 수익이 추가됩니다. 즉 개인 명의는 매각 차익 월세 수익을 동시에 가져가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법인 명의로 취득 후 바로 매각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숫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인은 주택 취득 시 취득세가 무려 14.4%가 적용됩니다. 즉 같은 건물을 낙찰받더라도 취득 단계에서 개인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13억 3천 매각 케이스 기준으로 다시 보면 우리가 만약 법인으로 취득했다면 취득세만 약 1억 1,9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게 되고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취득원가가 개인보다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법인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기 때문에 매각 차익에 대해 그대로 과세가 들어갑니다. 매각 차익 4억 9,914만 원에 대해 법인세율 22%와 지방세까지 적용하면 법인이 부담할 세금은 약 1억 8천만 원 수준이 되고 법인의 실제 남는 금액은 약 3억 1,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인 계좌에 남는 금액이 3억 1,700입니다. 이 돈을 대표 개인이 꺼내 쓰려면 배당 소득세 15.4%나 초과누진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개인명의 3년 보유 후 매각 시 순수익 약 3억 2,700만 원, 임대수익 5,700만 원, 법인명의 즉시 매각 시 약 3억 1,700만 원 수준. 즉 이번 물건은 매각 중심이면 개인이 더 이익, 운영임대장기 자산 보유 전략이면 법인이 유리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계산은 모든 조건을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취득 시기, 감정가 대비 매각가, 법인 운영 방식, 배당 방식에 따라 순수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를 진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실전 계산 기반 투자 시나리오, 숫자 틀림없는 현장 급소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돈이 되는 내용만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확인하는 대로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